요즘 AI 정말 안 쓰는 곳이 없죠?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건 이제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이 AI,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랑 알고리즘 덩어리 같은데 과연 이게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 AI의 진짜 집은 어디인지 그 물리적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 매일 AI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부터 시작해서 뭐 복잡한 코드 짜달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림 그려달라, 글 써달라 진짜 별걸 다 시키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해내는 이 똑똑한 AI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구름 같은 디지털 공간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AI만을 위해 특별하게 지어진 아주 거대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그냥 데이터 센터면 데이터 센터지 왜 굳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따로 부를까요? 왜 AI는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다르다는 건데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뭐랄까 이것저것 다 하는 스위스 맞는 칼 같은 존재예요. 웹사이트도 돌리고 회사 데이터도 저장하고 다용도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오직 한 가지 목표. 그러니까 수천, 수만 개의 계산을 동시에 해치우는 병렬 처리를 위해서만 태어난 아주 특별한 전문 장비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전문어가 모든 걸 바꾸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AI 데이터 센터가 특별한 만큼 아주 특별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전기와 그 전기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열이죠. AI의 머리,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요. 이게 전기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상상 이상으로요. 그러다 보니 이걸 다루는 게 보통 큰 공학적인 도전이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AI 서버가 꽂혀있는 선반, 그러니까 렉 하나가 쓰는 전력이 무려 100kW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서버 렉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전력 소모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네, 바로 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열을 뿜어내게 되죠. 이게 아주 위험한 골칫거리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현황인데요.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IT 장비 돌리는데 60%를 쓰고 나머지 40%는 전부 냉각에 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열시키는 데만 전체 전기의 40%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기존 방식으로는 열을 식히는 데만 전기의 40%를 쓰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AI 서버는 도대체 어떻게 식혀야 할까요? 이 강력한 AI의 두뇌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액체를 이용한 아주 진보된 냉각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옮기는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우선 냉각부터 보면요. 이제는 바람으로 식히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서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칩 직접 냉각. 말그대로 가장 뜨거운 부분, 그러니까 칩 바로 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를 붙여서 열을 콕 찍어 식히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더 과감해요. 침수 냉각이라고 아예 서버 컴퓨터 전체를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용액에 풍덩 담가버리는 겁니다. 글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게 칩에 직접 연결하는 쿨러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수조 같은 게 바로 서버를 통째로 담그는 침수 냉각 탱크입니다. 와, 정말 SF 영화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열 문제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냉각은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AI는 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진짜 빛의 속도로 옮겨야 하거든요. 여기서 데이터가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인피니밴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막힘이 없도록 아주 넓고 빠른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이더넷 방식이랑 비교한 표를 보면 차이가 확실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지연 시간이에요. 인피니밴드는 거의 지연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나노초 단위니까요. 왜 이렇게 빠르냐면 RDMA라는 특별한 기술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옮길 때 뇌 역할을 하는 CPU한테 일일이 허락받는 게 아니라 메모리끼리 그냥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생략하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인피니밴드는 바로 AI의 초고속 신경 시스템이다. 우리 몸의 신경이 뇌와 온몸을 순식간에 연결하는 것처럼 인피니밴드가 AI 클러스터 전체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주 딱 맞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안의 기술적인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설들이 우리 사회, 특히 에너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주 큰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웬만한 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이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네, 건물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 비중이 한 2% 정도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 전력의 20%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고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10%를 훌쩍 넘어가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수요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전력 회사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전기를 사다 쓰는 소비재가 아니라 전력망을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트너가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변전소나 송전선을 지을 때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고요.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피크타임을 어떻게 관리할지 서로 협력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되팔아서 전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혁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의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발전소, 전력망, 건물 같은 현실 세계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AI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세상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이 무서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